불길은 하늘을 덮었고 강렬한 열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거대한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서울의 중심부 JS그룹 본사 빌딩에 발생한 화재는 도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소방관 이진우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진우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항상 겸손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소방관이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재난 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침착하고 탁월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소방서 내에서는 그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김 서장은 진우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나약함으로 오해했고 매번 중요한 작전에서 그를 배제하거나 사소한 임무만을 맡기곤 했다. 김 서장은 자신의 공을 과시하기에 바빴고 진우의 헌신적인 노력을 종종 무시했다. 이번 JS그룹 화재 현장에서도 김 서장의 지시는 혼란스러웠고 비효율적인 명령들로 인해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진우 자네는 3층에서 추가 인명 수색을 지원해 괜히 무리한 행동하지 말고. 김 서장은 무정의를 통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진우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진우가 또다시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 서장은 이미 몇 차례 진우가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 더욱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김 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옥상 쪽에 누군가 갇혀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희미한 연기 냄새가 아니라 절박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때 무정위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속보입니다. JS그룹의 박서연 회장님이 빌딩 내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이 연기로 가득 차 있어 접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현장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다. 박서연. 그녀는 젊은 나이에 JS그룹을 이끌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준 여성 기업인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JS그룹의 심장이자 상징과도 같았다.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터였다. 김 서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지둥 지시를 내렸다. 뭐라고 박 회장이라고 당장 특수구조팀을 옥상으로 투입해. 아니, 잠시만 연기가 너무 심하잖아. 괜히 무리하다가 다른 대원들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김 서장은 언제나 자신의 안위와 이미지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진우는 김 서장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서연 회장이 고립된 곳은 옥상층, 즉 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였다. 불길은 아래층에서부터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진우는 직감적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계산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통로였다. 비록 위험할 수 있지만 이곳을 통해 옥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진우는 무정의를 통해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서장은 기겁하며 소리쳤다. 이진우 미쳤어. 그곳은 너무 위험해.
당장 그 자리에서 대기해 명령 불복종이야. 그러나 진우는 이미 김 서장의 만류를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장비를 꽉 붙들어 매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통로로 과감히 뛰어들었다. 강철 케이블을 이용해 통로를 타고 올라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거미가 벽을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연기가 자욱하고 열기가 뜨거웠지만 진우는 훈련으로 단련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버텨냈다. 그의 손은 케이블에 굳게 고정되어 있었고 발은 벽을 디디며 균형을 잡았다. 통로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유독가스로 가득했다. 진우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박서연 회장이 갇혀있을 옥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구해야 한다. 그는 건물 구조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찾아냈다.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건물의 도면을 익히고 화재 진압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들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옥상층에 도달했다. 옥상 문을 부수고 들어선 순간 진우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옥상 한가운데 거대한 환풍기 구조물 뒤편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연기와 그을음으로 엉망이었고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가 바로 박서연 회장이었다. 뜨거운 불길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고 옥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비상문은 열기 때문에 손댈 수도 없는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진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희미하게 빛나는 소방관의 헬멧과 그 뒤로 번지는 지옥 같은 불길이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탈진 상태였다. 바로 그때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구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폭발음이 울렸다. 아래층에서 치솟은 불길이 옥상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몸을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섰다. 뜨거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연기는 더욱 짙어져 시야를 가렸다. 상황은 한시가 급했다. 옥상에서의 탈출구는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옥상 모서리에 설치된 작은 비상용 사다리였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는 사다리였다. 김 서장이라면 분명히 이런 위험천만한 탈출구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회장님, 저와 함께 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진우는 서연을 단단히 붙잡고 소리쳤다. 서연은 망설였다. 아래는 수십 층 높이의 아득한 허공이었고 사다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극심한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믿음직한 눈빛이 서연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절박함과 공포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진우는 안전벨트와 로프를 이용해 서연을 자신의 몸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움직이는 대로만 하세요. 그는 사다리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풍이 불고 불길이 사다리 근처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진우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디뎠다. 그의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서연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데려다줄 생각뿐이었다. 아래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진우의 무전 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이진우 그쪽으로 내려오는 건 너무 위험해. 당장 다른 대원들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김 서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사다리를 붙잡은 손과 서연의 안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은 진우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진우의 단단한 어깨와 믿음직한 심장 박동 소리에 의지하며 이 공포스러운 순간을 견뎌냈다. 수십 미터를 내려온 후 진우는 마침내 건물 아래층의 비상 발코니에 도달했다. 이곳에는 다른 소방대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와 서연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발코니에 발을 딛자마자 주저앉았고 진우는 그녀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의 몸은 완전히 탈진했지만 그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극적인 구조작전은 현장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이진우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김 서장은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진우의 영웅적인 행동이 자신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생각했고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못마땅했다. 그는 진우가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반면 박서연 회장은 진우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다. 그녀는 진우의 침착한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판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목숨을 구원받은 것을 넘어 진우에게서 어떤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그 불길 속에서 그녀를 지켜준 것은 단순한 소방관의 직업의식이 아니라 강인한 신념과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다. 서연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진우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가 그녀의 생명을 구하면서 그녀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불길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운명의 불꽃이었고 서연에게는 잊고 있던 삶의 의미와 새로운 희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JS그룹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낼 사람이 바로 진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화재 현장의 혼란과 영웅적인 구조작전이 지나고 서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진우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하루아침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소방서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방송국에서는 연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런 관심이 불편하기만 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김 서장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진우의 영웅적인 행동이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렸다고 생각했고 진우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김 서장은 진우를 호출해 비공식적으로 질책했다. 이진우 자네는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해 서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아무리 임명을 구했다고 해도 조직의 기강을 흔든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묵묵히 김 서장의 질책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확신했기에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며칠 후 진우는 생각지 못한 전화를 받았다. JS그룹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박서연 회장이 직접 진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진우는 조금 당황했지만 서현 회장이 위급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만남에 응하기로 했다. 만남의 장소는 JS그룹 본사 내부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현은 여전히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해진 듯 했다. 넓은 회장실에 단둘이 마주 앉은 진우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소방관 제복 대신 평범한 사복 차림의 그는 이 화려하고 위험 있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이진우 소방관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소방관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서연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우를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겸손하게 답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제 직업이 그렇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구한 영웅이라는 명성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계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내면에 어떤 특별함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날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진우는 그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날의 상황을 되짚어 봤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보안 시스템이 오작동했고 비상문이 잠겨 있었으며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층은 저희 그룹의 핵심 기술이 보관되어 있는 서버룸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한 듯했다. 진우는 서연의 말에 집중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을 떠올렸다. 이상하리만큼 빨리 번지던 불길,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끊겨버린 비상 전력.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당시에는 인명 구조에만 집중하느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진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통찰력과 직감을 믿을 수 있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JS그룹을 흔들기 위한 누군가의 계획적인 음모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을 밝혀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방관님의 뛰어난 관찰력과 침착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라면 분명 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진우 소방관님, JS그룹의 특별조사팀에 합류해 주십시오. 저희 그룹 내부의 부정부패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JS그룹을 지켜낼 중요한 임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우는 서연의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소방관은 그의 천직이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그녀가 던진 음모라는 단어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만약 정말 계획적인 방화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생명 구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회장님, 저는 소방관입니다. 기업의 내부 조사에는 문외한입니다. 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말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그룹 내부의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님은 외부인의 시선으로 편견 없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저를 구했던 소방관님의 용기와 직관을 저는 믿습니다.
서연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히 JS그룹의 직원이 되는 것을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김 서장의 눈치와 소방서 내의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갇혀있는 자신을 문득 깨달았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몰랐다. 진우는 며칠 동안 고심 끝에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방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서장은 진우의 사직 소식에 비웃음을 날렸다. 결국 그렇게 허세 부리더니 현실에 부딪히니 도망치는군. 소방관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기업 들어가면 잘 살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자네 같은 단순한 사람이 기업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김 서장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담담했다. 그는 더 이상 김 서장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방서를 떠나는 날, 진우는 몇몇 친한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진우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다. 이진우,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걸 알아. 내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여줘.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에 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JS그룹 특별조사팀에 합류한 첫날, 진우는 박서연 회장의 비서실에 배치되었다. 그의 새로운 직함은 특별보좌관이었다. 비서실 직원들은 진우의 존재에 대해 의아해했다. 그들은 소방관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특별보좌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고위 임원들은 진우가 아무런 경력도 없는 단순한 소방관일 뿐이라며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진우가 회장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잠시 고용된 낙하산 인사 정도로만 비쳤다. 안녕하십니까, 특별보좌관님.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전무하시더군요. 회장님께서는 대체 어떤 이유로 소방관님을 이 자리에 앉히신 건지 저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한 고위 임원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진우에게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경멸이 역력했다. 진우는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무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증명할 기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주어진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JS그룹의 방대한 자료들과 복잡한 조직 구조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서연은 진우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원을 제공했고 그가 어색해할까봐 직접 그룹의 주요 인물들과 부서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진우의 겸손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끈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서연은 진우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진우가 기업의 복잡한 구조와 이해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의 편견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JS그룹의 사업보고서와 회계 장부를 들여다봤다. 그는 소방관 시절 화재 현장에서 건물의 구조를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했던 것처럼 JS그룹의 복잡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논리였다. 그는 탁월한 기억력과 분석력을 발휘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JS그룹의 재무 상태, 주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그리고 경쟁사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화재 보험금 청구 내용과 손실액 계산 보고서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건물 피해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복구 비용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서버룸의 중요 데이터 백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의심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그림이라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진우는 서연에게 자신이 발견한 의문점들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서연은 진우의 보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막연하게 느꼈던 의혹들이 진우의 명확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진우의 보고는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 숨겨진 음모를 파헤칠 수 있는 진정한 전략가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더 큰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연은 진우가 자유롭게 그룹 내 어떤 부서의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과거 소방서에서 겪었던 답답함과 무시를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JS그룹의 특별 보좌관이 된 이진우의 삶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소방관으로서의 삶이 예측 불가능한 불길과의 사투였다면 이곳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은밀한 전쟁터와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며 소방복을 입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마주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박서연 회장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비서실 직원들과 그를 경계하는 고위 임원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특히 그는 최 이사의 노골적인 무시와 적대적인 태도에 직면했다. 최 이사는 JS그룹의 핵심 사업부를 총괄하는 인물로 뛰어난 언변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회장의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해 채용된 무능한 외부인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했다. 소방관 나리께서 뭘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불을 끄는 곳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곳입니다. 소방관 나리가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최 이사는 회의석상에서 진우를 비꼬거나 그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진우는 이런 비아냥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 집중했다. 서여연은 진우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자신의 비서실에 배치하여 외부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에게 그룹 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진우 특별보좌관님은 저의 눈과 귀입니다. 그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저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서연은 임원회의에서 직접 진우를 옹호하며 그의 입지를 강화해 주었다. 그녀의 확고한 지지 덕분에 진우는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었다. 진우는 화재 발생 당시의 CCTV 기록과 출입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손상되거나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단순한 기록 조사를 넘어 인간적인 관찰력을 발휘했다. 그는 화재 현장의 잔해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다. 소방관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어떤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연소되었는지, 불길이 어떤 패턴으로 번졌는지 등을 분석했다. 일반적인 화재 조사팀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는 화재가 시작된 서버룸의 구조를 다시 파악했다. 불길이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된 것이 의문이었다. 일반적인 서버룸 화재는 과열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이 화재는 폭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진우는 섬광 현상과 함께 벽면이 붕괴된 지점을 발견했고 이는 단순한 전기 누전이 아닌 외부 물질에 의한 급격한 연소를 의미했다. 그의 뇌리에는 불길 속에서 맡았던 미묘한 휘발성 물질의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또한 진우는 JS그룹의 재무 상태와 최근 진행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 퓨처시티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퓨처시티 프로젝트는 JS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화재 발생 직전에 이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변경 불필요한 비용 증가, 그리고 정체불명의 해외 송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진우는 박서연 회장이 알려준 몇몇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재무팀장인 박 과장이었다. 박 과장은 겉으로는 성실하고 유능해 보였지만 최근 들어 고급 승용차를 타기 시작했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과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진우는 박 과장의 일정을 추적했고 그가 퇴근 후 자주 들르는 한 고급배에서 의문의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포착했다. 그 남자는 JS그룹의 경쟁사인 신화그룹여의 법무팀 소속 직원임을 확인했다. 신화그룹, 그 이름이 진우의 머릿속을 스쳤다. 신화그룹은 퓨처시티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JS그룹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회사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 JS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비방을 퍼뜨리며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던 전적이 있었다. 진우는 직감했다. 이 화재는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신화그룹이 JS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JS그룹 내부에 신화그룹과 내통하는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박 과장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 그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밤새도록 이어진 조사를 통해 진우는 박 과장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복구된 파일들 속에는 신화그룹과 박 과장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이메일과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 거기에는 JS그룹의 서버룸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 그리고 퓨처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격적인 증거들이었다. 박 과장이 돈을 받고 JS그룹의 핵심 정보를 신화그룹에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서버룸의 보안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교란시켰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진우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곧바로 서연에게 달려갔다. 서연은 진우가 내민 자료들을 확인하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박 과장의 배신과 신화그룹의 음모를 확인했다. 박 과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의 의혹들이 명확한 실체로 드러나자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회장님. 화재를 일으켜 저희 그룹의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고 회장님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한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서연은 진우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소방관으로서 쌓은 관찰력과 분석 능력이 기업 내부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보좌관님? 서연은 진우에게 물었다. 그녀는 진우의 전략적 사고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당장 박 과장을 체포하고 신화그룹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더 큰 그림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 과장보다 더 큰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우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이 그려지고 있었다. 진우와 서연은 박 과장을 미행하며 그의 상위 연결망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박 과장이 신화그룹과의 거래 외에 다른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과장이 만나는 인물은 다름 아닌 JS그룹의 재무이사인 송 이사였다. 송 이사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최 이사와도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는 신화그룹의 음모가 JS그룹 내부의 고위층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진우는 송 이사의 행동 패턴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송 이사의 해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이동된 내역을 발견했고 그 돈의 출처가 신화그룹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밝혀냈다. 또한 송 이사가 퓨처시티 프로젝트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뒷돈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신화그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유도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신화그룹과 JS그룹 내부의 송 이사 그리고 박 과장이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진우는 서연에게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송 이사를 포함한 이들의 비리 행위를 언론과 사법기관에 공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연은 진우의 철저함과 대담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이제 진우가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강력한 동반자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진우의 등장으로 인해 JS그룹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진우와 박서연 회장은 JS그룹 내부의 거대한 음모와 부패 네트워크를 밝혀내기 위해 은밀하면서도 치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박 과장과 송 이사가 신화그룹과 결탁하여 JS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화재를 조작하여 회사를 붕괴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직감했다. 이 거대한 계획의 배후에는 분명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JS그룹의 재무이사인 송 이사였다. 송 이사는 겉으로는 박서연 회장에게 충성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신화그룹으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챙기며 JS그룹을 흔들고 있었다. 진우는 송 이사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송 이사가 해외에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계좌들을 통해 신화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 자금은 퓨처시티 프로젝트의 계약 과정에서 신화그룹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대가였다. 진우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송 이사의 사무실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소방관 시절 익혔던 잠입 기술과 침착함을 바탕으로 야심한 밤 송 이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의 목표는 송 이사의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비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사무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진우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송 이사의 컴퓨터를 켰고 전문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마침내 암호가 풀리고 수많은 파일들이 진우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 파일들 속에는 신화그룹의 비자금 내역, JS그룹의 기밀 유출 증거, 그리고 화재 당시 서버룸 보안 시스템 교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 자료들 속에는 JS그룹의 법무팀장인 강 상무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다. 강 상무가 바로 이 모든 음모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총괄 책임자였던 것이다. 강 상무는 JS그룹의 고위 임원으로서 서연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서연 회장에 대한 뿌리 깊은 질투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JS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신화그룹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진우는 강상무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박 과장과 송 이사는 그저 강상무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강상무의 치밀함과 교활함은 진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복사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서연에게 제시했다. 서연은 강상무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상무님이라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저와 아버님을 수십 년간 모셔온 충신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충격과 배신감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회장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강상무는 신화그룹의 지원을 받아 JS그룹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번 화재도 그들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구하지 못했다면 모든 죄는 불운한 사고로 묻혔을 겁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서연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진우가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이진우 특별보좌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이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강상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야 했다. 강상무는 JS그룹 내부에 뿌리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매우 능숙했다. 진우는 강상무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잡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송 이사와 박 과장을 미끼로 사용하여 강상무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진우는 서연과 상의하여 박 과장과 송 이사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 소식은 곧 강상무의 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강상무는 자신의 계획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두 사람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진우는 예측했다. 그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진우는 이 모든 것이 강상무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예상대로 강상무는 송 이사와 박 과장에게 접촉하여 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 진우는 송 이사의 해외 도피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그가 공항으로 향하는 길목에 비밀리에 수사관들을 배치했다. 송 이사가 공항에서 신화그룹 관계자와 접선하는 순간 수사관들은 송 이사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송 이사가 체포되자 강상무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JS그룹에 대한 온갖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박서연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우를 회장의 사적인 은인으로 매도했다. 그는 진우가 아무런 경력도 없는 외부인이며 회장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고용되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강상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며 JS그룹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런 여론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강상무의 이런 행동이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강상무의 주장을 반박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침착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한편 서연은 강상무의 악의적인 비방에 맞서기 위해 진우와 함께 JS그룹의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했다. 이들은 강상무의 지시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던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강상무의 위협에 시달리며 침묵하고 있었지만 진우와 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증언은 강상무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이 과정에서 진우와 서연은 더욱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적인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서연은 진우의 차분함과 강인함에 의지했고, 진우는 서연의 뛰어난 리더십과 확고한 신념에 감탄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분석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 싸움을 이어나갔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우와 서연은 강상무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통해 강상무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사법기관에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자회견은 JS그룹의 운명뿐만 아니라 진우와 서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터였다. 강상무는 아직도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JS그룹의 강상무를 향한 이진우와 박서연의 방역은 이제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강상무의 비리에 연루된 내부 고발자들을 설득하며 치밀하게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강상무는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과 교활한 법률 지식을 믿으며 진우와 서연의 움직임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JS그룹과 박서연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애썼지만 진우의 침착한 대응과 서연의 확고한 리더십 앞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날 진우와 서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강상무의 비리를 만천에 공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소식은 JS그룹 내부와 언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강상무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 했다. 기자회견 당일 JS그룹 본사 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박서연 회장과 이진우 특별보좌관이 단상에 올랐다. 서연은 굳건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JS그룹의 미래를 염려해 주시는 모든 분께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JS그룹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강상무가 신화그룹과 결탁하여 JS그룹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 했던 음모를 낱낱이 밝혔다. 화재 조작, 기밀 유출, 자금 횡령 등 강상무의 모든 비리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서연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기자회견장 곳곳에서는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강상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S그룹을 속여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진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진우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단상에 섰다. 그의 등 뒤로 강상무의 비리가 담긴 증거 영상과 문서들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저는 이진우입니다. 전직 소방관이자 현재 JS그룹의 특별 보좌관입니다. 저는 지난 화재 현장에서 박서연 회장님을 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번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회장님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왔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역할과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들, 박 과장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파일들, 송 이사의 해외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한 강상무의 지시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모든 결정적인 증거를 순서대로 공개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소방관 시절부터 축적된 그의 놀라운 관찰력과
분석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강상무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JS그룹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기자회견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대중들은 진우의 설명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강상무의 모든 비방과 거짓 주장은 힘을 잃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진우와 서연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상무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우와 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며 강당 안이 암흑에 휩싸였다. 동시에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강상무가 사전에 매수한 괴한들이 진우와 서연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다. 진우를 제압하고 서연을 납치하여 기자회견을 무효화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몸을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섰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소방관 시절 수없이 겪었던 긴급 상황에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어둠에 빠르게 적응했고 괴한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괴한들은 흉기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제 뒤에 숨으십시오. 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어넣고 맨몸으로 괴한들에 맞섰다. 그는 단순한 육체적 힘이 아니라 소방훈련으로 단련된 민첩성과 반사신경을 활용했다. 좁은 공간에서도 그는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고 틈을 노려 그들을 제압했다. 한 괴한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자 진우는 몸을 날려 서연을 보호하고 대신 팔에 칼날이 스치는 부상을 입었다. 피가 흘렀지만 진우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괴한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싸웠다. 그 사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진우의 동료 소방관들과 사설 경호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진우의 지시를 받아 괴한들을 하나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괴한들은 제압되었고 강당의 전등이 다시 켜졌다. 진우는 부상을 입은 채 서연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피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서연은 진우의 부상당한 팔을 보고 울먹였다. 이진우 특별보좌관님, 또 저를 위해.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지만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이 사건은 기자회견장에 남아있던 몇몇 기자들에 의해 생생하게 목격되었고 진우의 희생적인 용기는 다시 한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상무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절규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인물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강상무는 모든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와 관련된 송 이사, 박 과장 등 모든 공범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신화그룹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막대한 손실과 함께 기업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들이 뒤따랐다. 서연은 진우의 도움으로 JS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진우가 단순한 인명 구조를 넘어 자신의 삶과 회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진정한 영웅이자 조력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더욱 깊고 특별한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상무와 그의 공범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JS그룹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JS그룹의 투명한 자정 노력과 박서연 회장의 리더십을 칭찬했고
이진우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선 정의의 수호자로 각인되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JS그룹의 이미지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진우는 이런 관심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난 모든 사건을 되돌아봤다. 소방관으로서의 삶을 떠나 JS그룹에 발을 들였던 것은 마치 꿈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끌어온 정의로운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음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그때의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며칠 후 서연은 진우를 자신의 회장실로 불렀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진우 특별보좌관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지난번 일로 너무 큰 부상을 입으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진우를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팔에 감긴 붕대는 그날의 치열했던 싸움을 상기시켰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갔다. 이진우 특별보좌관님은 저와 JS그룹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물론 저희 그룹도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시겠다면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괜찮으시다면 JS그룹에 남아주시겠습니까? 당신의 탁월한 통찰력과 강직함은 저희 그룹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우는 서연의 진심 어린 제안에 놀랐다. 그는 JS그룹에 머무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소방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JS그룹은 이제 그의 손으로 직접 정화된 곳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단순한 소방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탁월한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직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JS그룹의 윤리 경영을 총괄하는 준법 감시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는 강 상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그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길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진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소방관으로서 그는 생명을 구했지만 이제 그는 한 기업의 영혼을 구하고 미래를 지키는 더 큰 임무를 맡게 될 수 있었다. 이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이 한 몸 바쳐 JS그룹의 올바른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진우의 대답에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특별보좌관님. 아니, 이제 이진우 준법 감시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시간이 흘렀다. 이진우는 JS그룹의 준법 감시팀장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는 기업 내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의 팀은 JS그룹의 양심으로 불리며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소방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했다. 이진우와 박서연 회장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인 파트너를 넘어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들은 함께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서연은 진우의 강직하고 순수한 마음에 이끌렸고, 진우는 서연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드라마틱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진우와 서연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야외 결혼식장에서 혼인 서약을 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이 돋보이는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그들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불길을 끄며 생명을 구했지만 이제 그는 사랑하는 서연과 함께 JS 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불길을 끄고 새로운 희망을 심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불꽃은 바로 서연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그 불꽃은 이제 꺼지지 않는 사랑과 정의의 빛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사였다. 이진우는 더 이상 김 서장의 눈치를 보던 평범한 소방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영웅이자 리더였다. 그리고 그의 삶의 전환점은 그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한 생명을 구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